잠들기 전 마음이 잠잠해지는 시간. 힐링 북 팟캐스트 종이소리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틀어두고 쉬셔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사람 중에 또는 많은 미디어에서 트라우마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트라우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람이 큰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심리적 외상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80%가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덮칠 수 있는 트라우마,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긴 시간 만나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가 전하는 깊은 위로와 울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소개할 사람 공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작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료와 치유를 해왔어요. 정혜신 작가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처럼 전통적인 모습으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2005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폭력의 희생이 된 한 가족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족이 수십 년간 겪은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심리적 내상이 어느 정도인지 증언하는 일에 의사로서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가족 구성원과 상담도 진행했고요. 그 후로 국가폭력 피해자,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 광주 5.18 고문 생존자들을 상담하게 됐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열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실로 마음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서운 사건들이었는데요. 정혜신 작가는 트라우마를 가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진정한 의사로서의 시기가 시작됐다고 고백합니다. 진료실 밖 현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정신건강을 전공한 의사들이나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작가는 당부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라고요.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공감, 한 명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 울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치유의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사람은 모두 똑같지 않다는 당연한 진리예요. 치유의 이론이나 상식보다 더 우선하는 인간 자체에 대한 기본 진리를 간과한다면 어떤 이론이나 학문도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작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안산에 거처를 잡고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을 자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가는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유가족분들과 공감하고 한 발 한 발 그들과 치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이 즉시 마련됐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의 골든타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도 3개월 안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전에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인적 물적 구조 지원에만 치중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라든지 심리 분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팽목항의 심리 지원단도 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리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물론 정신건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되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이론과 원칙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막상 유가족들은 심리지원센터를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심리지원을 하려고 온 전문가들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심리검사를 권유하거나 빠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거절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심리검사를 위해 자신의 상태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상황의 사람들도 집중해서 체크해야 할 수많은 문항들을 이 유가족들이 과연 할 수나 있었겠냐는 것이었어요.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모가 진료실에 앉아 심리치료를 받겠으며 그 죄책감과 마음의 짐을 덜겠다는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작가는 이런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치료의 원칙에선 벗어나더라도 그 가족과 같이 울고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작은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리 빼어난 이론이라도 이론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적 태도라 생각해요. 이 책은 창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공부의 시대라는 시리즈에 속해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공부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지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는데요. 많은 공부 중에서 특히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공부하는 정신의학이나 심리분석, 심리치료 이런 공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공부 아니냐.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당신들이 공부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 행하라. 공부 그 자체를 써먹기 위해 사람들을 치료하지 말고 그런 말씀 같아요. 작가가 마련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곳에서의 이야기 중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이곳은 병원의 진료실 같은 공간이 없다고 해요. 기존의 진료실에서는 서로 마음에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죠. 유가족분들은 대화를 하다가 울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잠에 드는 경우도 있어 온돌방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여기서는 몇몇 봉사자분들이 유가족 어머니들께 뜨개질을 알려주며 함께 했는데요. 작가는 뜨개질이야말로 굉장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쌍용차 사태 때 작가는 뜨개질의 힘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구조조정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작가는 뜨개질의 치유적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뜨개질 자체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순간들, 그래서 잠도 들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때 무아지경으로 뜨개질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고통이 잠시 떠오르지 않아서였죠. 무엇으로 그런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잠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던 것인데 어머니들이 뜨개질하는 모습은 그래서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맹렬하고 돌진하듯 뜨개질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실값만 몇 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마치 뜨개질과 사투를 벌이듯 떠나갔던 것이죠. 심리적인 치유라고 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책은 정혜신 작가가 앞에서 청중들에게 전하는 말투 그대로를 실었어요. 책장을 넘기면 작가의 목소리가 조근조근 들려오는 듯해요. 앞서 이 책이 공부의 시대라는 시리즈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사나 심리치료 전문가는 왜 어렵게 공부하는 건가? 결국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사람 하나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공부한 이론이 중요한 거냐? 그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냐? 진료실이 중요한 거냐? 정말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일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비단 심리치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죠. 청소년기에 또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도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업무를 배워야 되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가 사람에게 실제로 쓰여질 때는 어떨까요? 제가 운전을 배웁니다. 운전기술을 배워서 직업운전자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운전기술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결국은 사람을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제가 배운 기술의 목적이겠죠. 사실 모든 공부의 목적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책 말미엔 아마 청중들로부터 받았을 질문과 이에 대한 작가의 답이 실려 있는데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추모 집회에 나가거나 리본을 달거나 하는 일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지 회의가 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유가족분이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가방에 세월호 리본을 단 학생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부터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이 다 잊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요.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하지만 사회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도 모른다, 홀로 고립되었다, 내 고통을 세상은 다 잊었다 이런 느낌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도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은 어떤 방식이든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이 말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종이소리는 정혜신 작가의 정혜신의 사람 공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이름과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커다란 트라우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꼭 의사나 심리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그 고통을 조금 짐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트라우마를 직접 겪고 있다면 작가의 말처럼 고통에서 금세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혜신 작가의 사람 공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 사회를 살아가는 시선이 분명 한층 깊고 넓어질 겁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나만의 리듬으로, 나만의 속도로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